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하시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내 계좌로 돈이 직접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았을 때, 물건을 팔고 나서 물건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못 받았던 경우나 다 포함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절차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는 법적 절차로는 대표적으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절차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차피 시간만 끌리고 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변론 절차 이런 절차 없이 훨씬 간소화되어 있고 결정도 1개월 내로 빠르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고 상대방도 크게 다투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빠르게 결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판사가 있고 원고 피고가 있는 재판을 하면서 변론기일도 열리고 증거들도 서로 제출하면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급명령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금전 차용 여부 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어차피 지급명령 신청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와서 처음부터 민사소송 절차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받으시는 것은 상대방이 돈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지만 시간 싸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돈을 받아내시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써서, 그리고 민사소송은 소장을 써서 법원 민원실에 내셔도 되고 직접 가서 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내셔도 되고, 그리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법원에 내셔야 하는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산식이 있는데 민사 1심 기준으로 전자소송으로 내시면 10% 할인된 금액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빌려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때는 속가가 1,000만 원이 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45,000원, 속가가 3,000만 원이다 하시면 126,000원, 대략 이런 식으로 속가에 비례해서 좀 금액이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송달료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송달료는 우리가 소장을 내게 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우편으로 소장을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비용을 송달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송달료는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 채무자, 즉 피고의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1회 송달료를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5,200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미리 10회분 정도를 받아둡니다. 그래서 10회분이라고 하면 52,000원이 되고 피고가 2명인 경우에는 104,000원, 이 정도의 송달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법원에 납부하셔야 하는 소송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고 수나 속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에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 등이 충분히 나와 있다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하시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내 계좌로 돈이 직접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별도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더라도 공정증서가 있다면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일단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고, 만약에 이 공정증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매우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고 공증 증서에 기재된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압류를 하시거나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 이런 정황을 포착하시거나 알게 되신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은 상대가 많은 압박을 받아서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강제 집행 절차는 시간도 조금 걸리고 처음 해보시는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못 받은 내 돈 돌려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절차들을 통해서 되찾아 보시고, 혹시나 돈을 이제 빌려주신다 하는 경우에는 꼭 공증을 받으시거나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증거들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